다 큰 애가 염치도 없이 어디서 계속 빌붙으려고 해? 짐 챙겨서 당장 안 나가? 보육원 원장 아내의 날카로운 비수가 캄캄한 밤 공기를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원장님, 제발요. 저 여기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다 할게요. 남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도 제가 다 할 테니까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네. 네 입 하나 덜어내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아?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 당장 꺼져! 18살 진아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무자비한 손길에 떠밀려 굳게 닫히던 보육원의 무거운 철문 소리. 그 둔탁한 파열음은 진아의 작은 세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진아에게 다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핏덩이 때부터 버려졌던 곳이었습니다. 진아는 그 낡은 보육원을 유일한 집이자 세상의 전부라고 굳게 믿으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자신을 거둬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살가운 딸이 되려 발버둥 쳤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장 잔인하고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서늘하고 경멸 어린 눈빛과 짐덩어리를 치워버렸다는 듯 후련해하던 그 비릿한 미소들. 진아의 낡은 주머니에 구겨 넣어진 것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라 믿고 온 마음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진아의 여린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마음을 보듬기엔 현실의 굶주림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목을 조여왔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사연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며칠을 낯선 길바닥에서 짐승처럼 지새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 너머로 발바닥은 진물이 터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씻지 못해 까맣게 때가 탄 얇은 목덜미 위로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엉켰습니다. 주위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웅크리는 진아의 눈빛. 그것은 한껏 독이 오른 길고양이처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의 뙤약볕이 충청도의 어느 이름 모를 산등성이를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매미 울음소리마저 더위에 지쳐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듯한 지독한 오후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열기 속에서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은 결코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다리가 나뭇가지처럼 꺾일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텅 빈 위장이 발작하듯 뒤틀렸습니다. 아, 토할 것 같아. 진아는 갑자기 코를 거칠게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쏟아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나오는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훅 끼쳐오는 매캐하고 독한 화학 약품 냄새 때문이었죠. 진아의 파르르 떨리는 손끝에 닿은 흙바닥에서 지독하고 끔찍한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버려져 차가운 산과 들을 뒤지며 주려온 배를 채워야만 했던 처절한 생존 본능. 진아는 흙이 머금은 미세한 습도나 억울하게 뿌리가 썩어갈 때 나는 그 특유의 시큼함을 야생 짐승처럼 예민하게 잡아내는 아이였습니다. 잎사귀를 벌레가 갉아먹기 직전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조차 온몸의 솜털로 느껴버리는 슬픈 감각. 진아는 그 끔찍한 감각을 그저 풀들이 우는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아의 코를 찌르고
피부를 긁어대는 것은 이 밭의 흙들이 내뿜는 단말마의 고통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직 화학 비료와 농약에만 절여진 채 혹사당해 온 가여운 땅. 자연의 생명력이라고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은 하얀 염분이 소금처럼 끼어버린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 숨막히는 고통의 진원지를 향해 진아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들어가는 배추 모종 위로 하얀 가루를 신경질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한 노인의 굽은 등이 보였습니다. 72살의 고집불통 농부 오만석이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그의 짙은 주름 사이사이에는 평생의 고단함과 지독한 조급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빌어먹을 비싼 돈 주고 약을 쳤는데 왜 자꾸 누렇게 뜨는겨. 만석의 거친 욕설이 텅 빈 밭에 메아리 쳤습니다.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땅을 팠지만 만석의 거친 손에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농협비 뿐이었습니다. 이번 배추 농사마저 온전히 망쳐버린다면 당장 다음 달에 이 땅을 몽땅 넘기고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벼랑 끝의 산에 만석은 작물의 잎이 타들어가는 이유가 그저 비료가 부족해서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비료를 때려 부으면 작물이 자란다는 조급한 마음에 눈이 멀어 정작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이 처참하게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하얗게 굳어가는 땅의 끔찍한 비명은 만석의 낡고 굳어버린 귀에는 결코 가닿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만석의 밭고랑으로 다가갔습니다. 매캐한 화학가루가 허공으로 흩날릴 때마다 흙 아래에 파묻힌 배추, 뿌리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피토하듯 아우성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아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헐떡이는 숨을 내쉬었고 마침내 만석의 땀에 젖은 등 뒤를 향해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밭에서 신물이 넘어와요. 진아의 날카로운 외침에 만석이 흠칫 놀라 어깨를 떨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흙투성이의 비쩍 마른 계집아이가 새까만 눈동자로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진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진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이 애들이 목구멍이 꽉 막혀서 캑캑거리는 소리 안 들리세요? 흙이 다 숨막혀 죽어가잖아요. 만석은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 들고 있던 무거운 괭이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흙먼지가 훅 피어오르며 그의 입에서 탁하고 거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맹꽁이 같은 기, 핏물도 안 마른 어린 놈의 시키가 대체 농사를 알아? 만석의 쩍쩍 갈라진 호통이 한낮의 불볕더위를 가르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진아의 꼬질꼬질하고 볼품없는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차없이 혀를 찼습니다. 배가 고파서 헛소리가 줄줄 나오면 저기 끄트머리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잡초나 뽑아. 밥값은 똑바로 해야 쉽네. 나는 새참이라도 내어줄 테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모진 폭언이었지만 굶주린 진아의 귀에는 새참이라는 단어만이 선명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진아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문 채 만석이 뭉툭한 손가락으로 가리킨 밭고랑 끝으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불판처럼 달궈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볼품없이 쭈그려 앉았죠. 만석은 못마땅한 듯 코웃음을 치며 다시 비료 포대를 거칠게 집어들고는 획든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까맣게 탄 두 손은 만석의 명령처럼 잡초를 뜯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얗게 소금기가 앉아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흙의 표면을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상처를 달래듯 말입니다.
손끝에 닿는 흙은 한여름의 끔찍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홀로 내동댕이 쳐져갈 곳을 잃고 헤매던 진아 자신의 멍든 마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진아는 상처투성이인 얇은 손가락을 쩍쩍 갈라진 흙 틈새로 아주 깊이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희미했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아직 숨을 쉬고 싶어하는 간절한 온기가 진아의 거친 피부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애처로운 맥박은 마치 제발 자신을 숨쉬게 해달라고 엉엉 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쓰레기처럼 내쳐진 이 병든 땅. 그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비참하게 쫓겨난 진아의 처지는 어딘가 너무나도 아프게 닮아 있었습니다. 진아의 커다란 눈망울에 가득 고여있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메말라버린 흙 위로 짙은 얼룩을 만들며 아주 깊이 스며드는 서러운 눈물. 그날 뙤약볕 아래로 불어온 매캐한 바람 속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지독하게 질긴 생명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이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태양은 여전히 자비가 없었고 충청도의 외진 배추밭은 거대한 불가마처럼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죠. 만석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겨우 얻어먹은 찬밥. 덩어리로 목숨을 부지하던 진아는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아의 눈동자는 짙은 공포와 슬픔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밭고랑에 길게 늘어선 어린 배추 모종들이 하루가 다르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싱해야 할 초록빛 잎사귀들은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가장자리부터 누렇게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잎은 힘없이 바닥으로 처졌고 줄기 속의 수분은 모조리 말라붙어 만지기만 해도 바스락거리며 부서져 내렸죠. 만석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입술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영양이 부족해서 배추가 굶어 죽어가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평생을 흙먼지 속에서 뒹굴었지만 그가 아는 농사란 작물이 시들면 그저 독한 비료를 더 쏟아붓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감각은 전혀 다른 진실을 처절하게 비명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배추들은 결코 굶주려서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만석이 신경질적으로 쏟아부은 그 하얀 화학 비료들이 땅속의 수분을 강제로 빼앗아가며 어린 뿌리들을 잔인하게 질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진아의 코끝으로 뿌리들이 타들어가며 내뿜는 지독하고 시큼한 냄새가 칼날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구멍에 음식이 가득 차올라 숨을 쉬지 못하고 캑캑거리는 어린아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진아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며 밭고랑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만석이 낡고 무거운 농약 분무기를 어깨에 둘러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해골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진 독한 농약병이 들려 있었죠. 벌레가 먹어서 잎이 타들어간다고. 굳게 믿어버린 만석은 기어이 그 독극물을 밭 전체에 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진아의 입에서 짐승의 절규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풀리는 것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밭고랑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만석이 분무기에 시동을 걸고 독한 약물을 뿜어내려는 찰나 진아가 온몸을 던져 분무기와 연결된 굵은 고무호스를 두 발로 꽉 밟아버렸습니다. 비켜. 이 미친 계집애가 지금 남의 농사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만석의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진아의 어깨를 밀쳐내려 했지만 진아는 도끼 품은 눈으로 호스를 밟은 발에 더욱 체중을 실었습니다. 약치면 다 죽어요. 할아버지가 밥을 산더미처럼 쑤셔 넣어서 저 애들이 지금 꽉 채해버린 거잖아요. 진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절박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당장 안 비켜. 만석의 거칠고 투박한 소나기가 진아의 어깨를 우악스럽게 움켜쥐고는 그대로 흙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풀썩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아의 몸이 뜨겁고 딱딱한 흙바닥 위로 굴렀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날카로운 돌멩이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거친 폭력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는 보육원에서 쫓겨나던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다 큰 애가 염치도 없이 당장 꺼져. 자신을 짐짝처럼 내던지던 원장 아내의 서늘한 눈빛. 쓸모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하게 버려지고 짓밟혔던 그 서러운 배신의 감각이 진아의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진아의 두 눈에서 뜨겁고 굵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그날 밤처럼 무력하게 웅크리고 울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졌던 자신과 이 무지한 노인에 의해 억울하게 목 졸려 죽어가는 저 배추들이 똑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살려야 했습니다. 진아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배추 뿌리 주변의 흙을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하는 짓거리여? 만석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진아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얗게 소금기가 엉겨붙어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흙덩어리들이 진아의 얇은 손톱 밑을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찢어지고 손톱이 부러지며 새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표면을 걷어내자 흙 속에는 미처 녹지 못한 화학비료 알갱이들이 끔찍한 독처럼 하얗게 뭉쳐져 있었죠. 그 독한 덩어리들이 어린 뿌리들의 숨통을 꽉 쥐고 비틀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그 끔찍한 비료 덩어리들을 미친 듯이 긁어내어 밭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밭 뒤편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짙은 야산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참나무 숲이 우거진 산기슭. 오랜 세월 동안 떨어진 낙엽들이 썩고 분해되어 만들어진 깊고 축축한 부엽토가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아는 그 숲의 그늘 아래로 뛰어들어 다시 맨손으로 검고 축축한 흙을 미친 듯이 파내려 갔습니다. 코끝을 감도는 것은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가 아니라 생명을 품은 흙 특유의 달큰하고 묵직한 내음이었습니다. 축축한 흙을 뒤집자 그 속에서 통통하고 붉은 지렁이들이 몸을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일꾼들이었죠. 진아는 입고 있던 자신의 꼬질꼬질한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검은 흙과 지렁이들을 한가득 쓸어 담았습니다. 무거운 흙더미를 가슴에 소중히 품어안고 진아는 다시 떼약볕이 내리쬐는 만석의 밭으로 짐승처럼 내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여. 남의 귀한 밭에 무슨 썩은 흙구덩이를 파붓는겨. 밭으로 돌아온 진아가 산에서 퍼온 부엽토와 지렁이들을 타들어가는 배추. 고랑 사이에 거칠게 뿌려대자 만석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밭에 해로운 벌레를 풀어놓는 끔찍한 테러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만석이 괭이를 치켜들고 진아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땀과 흙먼지로 엉망이 되었고 손톱 밑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검은 흙과 처참하게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아는 만석을 향해 두 눈을 번뜩이며 표독스럽게 맞섰습니다. 가만히 둬요. 얘네들 숨구멍 터주는 거니까 제발 놔두라고요. 목에서 피 냄새가 올라올 만큼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진아의 그 섬뜩하고도 간절한 눈빛에 압도당한 만석은 치켜들었던 괭이를 스르르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끼를 살리기 위해 자기 살점을 뜯어내는 어미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마저 검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텅 빈 밭을 시리게 비추는 깊은 밤. 진아는 여전히 밭고랑 사이에 무릎을 꿇은 채 밤을 새워 굳어버린 흙을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식했던 땅 위로 지나가 퍼온 산의 검은 흙들이 조금씩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검은 흙 속으로 파고든 지렁이들이 단단하게 굳은 땅에 아주 미세한 숨구멍을 뚫으며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 피투성이가 된 소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죽어가던 밭이 아주 미세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평상에 멍하니 주저앉아 그 처절하고 기묘한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농사의 상식이 한낱 어린 소녀의 피 묻은 맨손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흙을 파고 있는 소녀의 구분 등 위로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달빛 아래 손톱 밑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가 까만 흙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죽어가던 땅 위에는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투성이 소녀의 온기가 가장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푸르스름한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이슬을 머금은 밭고랑은 어제와는 묘하게 달라진 공기를 내뿜고 있었죠. 그토록 코를 찌르던 매캐하고 독한 화학 약품 냄새가 밤사이 불어온 바람에 조금씩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밤새 진아가 산에서 맨손으로 퍼다 날은 축축하고 검은 흙냄새가 아주 옅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얗게 굳어 숨을 쉬지 못하던 배추, 뿌리들 사이로 작은 지렁이들이 길을 내며 미세한 숨구멍을 뚫어놓은 덕분입니다. 그 밭고랑 한가운데에 진아가 죽은 듯이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18살의 가녀린 몸은 밤새 이어진 처절한 노동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손톱 밑은 온통 검은 흙과 굳어버린 핏자국으로 엉망이었고 얇은 겉옷은 이슬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흙을 파헤치다 기력이 다해 그대로 흙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 낡고 무거운 장화 발소리가 진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찍 잠에서 깬 만석이 괭이를 어깨에 맨 채 밭으로 나온 것이었죠. 만석은 밭고랑에 처박혀 있는 진아의 굽은 등을 보고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진아의 피투성이가 된 두 손과 그 손이 밤새 어루만진 검은 흙 위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만석의 낡고 탁한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얗게 소금기가 앉아 시멘트처럼 굳어있던 땅이 진아가 덮어둔 부엽토 덕분에 희미하게나마 물기를 머금고 있었으니까요. 타들어가던 어린 배추 잎사귀들도 어제보다는 아주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비료와 농약만이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늙은 농부의 굳건한 세계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 차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써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언제까지 남의 방구석에서 자빠져 잘겨. 만석의 쩍쩍 갈라진 벼락 같은 호통에 진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치 매를 맞는 짐승처럼 두 팔로 황급히 머리를 감싸 안는 그 애처로운 방어 본능. 그 모습에 만석의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저려왔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더욱 모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일어나. 읍내장에 내다 팔 약초 단지 날라야 하니까 당장 트럭 짐칸에 타. 진아는 비몽사몽간에도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허겁지겁 몸을 일으켰습니다. 찢어진 손끝에 스치는 공기마저 쓰라렸지만 진아는 핏기가 가신 입술을 깨물며 만석의 낡은 1톤 트럭 짐칸에 기어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시골길을 내달리는 내내 진아는 짐칸 구석에 몸을 둥글게 말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거센 아침 바람이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읍내 시장은 아침부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진아는 혹시라도 보육원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 만석의 뒤를 절뚝이며 따라갔습니다. 만석은 약초를 넘기고 돈을 챙긴 뒤 어딘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시장 구석에 자리 잡은 허름하고 오래된 국밥집이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죠. 진아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위장이 찢어질 듯이 뒤틀리는 끔찍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어이구, 우리 고집불통 오영감 오셨는가. 오늘은 웬일로 혼자가 아니네. 국밥집을 지키고 있던 푸근한 인상의 할머니가 커다란 국자를 든 채 환하게 웃으며 만석을 반겼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만석의 뒤에 잔뜩 겁을 먹고 숨어있는 흑투성이 진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아의 꼬질꼬질한 몰골과 피딱지가 앉은 처참한 두 손을 발견한 할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안타까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핏덩이 같은 어린애가 꼴이 이게 무슨 일이래. 영감탱이 애를 데려왔으면 씻기라도 해서 데려올 것이지. 할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와 진아의 마른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진아는 타인의 갑작스러운 따뜻한 손길에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뺐습니다. 어른들의 손길은 언제나 진아를 윽박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칠게 내동댕이 치는 데에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길은 진아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봄볕 같은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녀석이여. 쓸데없는 소리 말고 국밥이나 두 그릇 아주 꽉꽉 눌러 담아와. 만석은 퉁명스럽게 소리치며 빈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치를 보는 진아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 두 그릇을 내왔습니다. 진아의 앞에는 고기와 밥이 산더미처럼 쌓여 국물이 넘쳐 흐를 듯한 커다란 뚝배기가 놓였습니다. 아가, 많이 고팠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부족하면 언제든 더 줄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할머니의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진아의 귓가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진하고 구수한 국물이 텅 빈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진아의 명치 끝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주는 포만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린 차가운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데가 없는 순수한 다정함. 그 압도적인 온기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진아의 마음속 깊은 빙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뚝배기에 얼굴을 처박은 진아의 두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밥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진아는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이 꿈 같은 온기가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워 꾸역꾸역 밥과 눈물을 함께 삼켰죠. 할머니는 그런 진아의 등을 말없이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을 향해 작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영감, 또 입에 발린 험한 소리 하면서 애겁졌지? 아가, 저 영감 말본새가 꼭 가시 철망 같아도 쏙은 두부장수 집 두부보다 더 무르고 따뜻한 양반이다.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만석은 할머니의 말에 귀끝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괜스레 헛기침만 연신 내뱉으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눈치를 살피며 몰래 자신의 뚝배기에 있던 고기 조각들을 진아의 그릇으로 슬쩍 밀어 넣어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이 배추밭을 물들이고 풀벌레 소리가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평상에 걸터앉아 찢어진 자신의 밑창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던 진아의 무릎 위로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만석이 괭이를 어깨에 걸친 채 딴청을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열어봐. 만석의 짧고 무뚝뚝한 명령에 진아는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빳빳한 새 고무 냄새가 나는 투박하고 까만 장화 한 켤레와 약국에서 파는 연고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 밭에서 얼쩡거리다 파상풍 걸려 뒤지면 내가 귀찮아서 사온 거요. 만석은 퉁명스럽게 소리치고는 휙 돌아서서 자신의 방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쫓기는 사람처럼 몹시 다급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것뿐이니까 밥값 하려면 손가락 썩기 전에 약이나 똑바로 쳐발라. 멀어지는 만석의 등 뒤로 거칠고 투박한 변명이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진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검은 장화를 꺼내어 자신의 두 발에 천천히 끼워 넣었습니다. 장화는 놀랍게도 진아의 발 크기에 아주 완벽하게 꼭 맞았습니다. 보육원에서조차 늘 남들이 신다 버린 커다란 신발을 질질 끌고 다녀야만 했던 진아였습니다. 누군가 진아의 발 크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그녀에게 딱 맞는 새 신발을 사준 것은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거칠고 매정한 척했지만 만석은 박고랑을 절뚝이며 걷던 진아의 발걸음을 그 누구보다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진아는 연고 뚜껑을 열어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끝에 하얀 약을 조심스럽게 펴발랐습니다. 상처에 닿은 약이 따끔하게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마저도 진아에게는 묘하게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아는 자신에게 딱 맞는 새 장화를 신은 채 노을이 지는 배추밭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낯설고 단단한 온기가 진아의 발목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얗게 굳어버렸던 흙이 진아의 피투성이 손길 덕분에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잔인한 세상의 폭력 앞에서 돌덩이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던 진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도 아주 작고 여린 숨구멍 하나가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저녁밥을 먹으라며 소리치는 만석의 거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진아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투박한 목소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진아의 곁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따뜻한 흙냄새가 밤새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진아가 덮어둔 검은 부엽토와 붉은 지렁이들은 박고랑 아래에서 마법 같은 일들을 조용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식해 있던 배추밭 고랑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기운이 번지고 있었죠. 새벽이면 코를 찌르던 매캐한 약품 냄새 대신 쌉싸름하고 달큰한 흙 냄새가 바람을 타고 조심스럽게 흘러왔습니다. 진아는 만석이 무심하게 던져주었던 투박한 까만 장화를 신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밭으로 나갔습니다. 갈라지고 찢겨 피투성이었던 손끝은 만석의 하얀 연고 덕분에 단단한 딱지가 앉으며 제법 야무지게 아물어가고 있었죠. 이제 손바닥을 흙에 가만히 대어보면 땅이 전처럼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혔던 숨을 길고 깊게 몰아쉬는 평온하고 따뜻한 맥박이 진아의 온몸으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던 땅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수록 진아의 시선은 자꾸만 만석의 굽은 등허리로 향했습니다. 땅은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만석의 그림자는 하루가 다르게 짙고 무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던 날 진아는 헛간으로 농기구를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어두컴컴한 헛간 구석에서 누군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쩌렁쩌렁한 호통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무언가를 멍하니 쓰다듬고 있었죠. 그것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작고 낡은 꽃무늬, 고무신 한 켤레와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진아는 만석의 크고 투박한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란 마음에 뒷걸음질을 치려던 진아가 그만 헛간의 낡은 문지방을 밟으며 삐걱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죠. 만석이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고무신과 사진을 등 뒤로 거칠게 숨겼습니다. 누구여? 남의 창고에 허락도 없이 함부로 기어들어오고 난리여. 만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매서웠지만 끝이 형편없이 갈라져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탁한 눈동자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붉은 핏발과 뜨거운 물기가 가득 고여 있었죠. 진아는 도망치려다 말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에 활짝 웃고 있는 인자한 얼굴의 할머니를 찰나의 순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움켜쥔 만석의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져 내린 짙은 눈물 자국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진아는 피하지 않고 천천히 만석의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깊게 상처받은 짐승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짐승의 고통을 알아보는 서글픈 본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어요? 진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만석은 고개를 획 돌리며 거칠게 소매 끝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 일하기 싫어서 인제 별풍경을 다 훔쳐보는구먼. 하지만 진아는 물러서지 않고 만석의 등 뒤에 숨겨진 사진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 땅이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아파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만석의 억센 어깨가 그 자리에 돌덩이처럼 굳은 듯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너무 아프니까 이 땅에다가 그 독한 약을 막 쏟아부은 거잖아요. 땅은 그냥 할아버지가 매일 밤 혼자 앓으면서 지르는 비명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었던 거네요. 진아의 맑고 담담한 목소리에 만석이 움켜쥐고 있던 사진이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낡은 둑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의 거친 숨소리가 헛간의 무거운 어둠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래,
내가 미친놈이여. 내가 이 더러운 손으로 불쌍한 내 마누라도 죽이고 이 귀한 땅도 다 죽여버린 천하의 몹쓸 놈이여. 만석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피를 토하는 짐승의 울음처럼 처절하고 먹먹했습니다. 10년 전 만석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병마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평생을 흙먼지 속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만석에게는 당장 수술비로 쓸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죠.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작물이 자연의 이치대로 자라기를 얌전히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독한 화학 비료를 평소보다 3배, 4배씩 미친 듯이 쏟아부어 억지로 배추를 뚱뚱하게 키워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비료를 무자비하게 때려 부으면 당장 눈앞의 배추는 미친 듯이 몸집을 불렸으니까요. 그것이 땅의 숨통을 잔인하게 끊어놓고 작물의 속을 텅 비게 만드는 끔찍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내다 팔아 아내의 병원비를 대야 한다는 지독한 절박함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만석의 그 조급하고 처절한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만석에게 남겨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병원비, 빛과 독한 비료에 절여져 하얗게 죽어버린 무덤 같은 밥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만석이 제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비료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빚을 갚기 위해 땅을 혹사시키기 시작한 것은요. 자신이 욕심 때문에 땅을 죽였다는 끔찍한 죄책감과 아내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독한 회한. 그 2가지 감정이 엉켜 만석을 구제불능의 괴물 같은 고집불통 농부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배추가 누렇게 타들어가면 내 속이 어땠는지 알아? 내 불쌍한 마누라가 하얀 병실에서 피 말라 죽어가던 그 꼴이랑 똑같아서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독한 비료라도 쑤셔 넣으면 기적처럼 살까 싶어서. 나도 알아. 내가 미친놈이라는 거. 만석은 흙 묻은 투박한 2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비바람 맞은 단단한 바위처럼 굳세게 버텨왔던 늙은 남자의 무너져 내리는 깊은 슬픔. 그 짙은 슬픔은 비좁은 헛간을 가득 채우고 진아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사무치게 스며들었습니다. 진아는 만석의 처절한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아픈 상처를 조용히 겹쳐보았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보육원 원장 부부 역시 가난과 지원금이라는 끔찍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진아를 잔인하게 내몰았습니다. 어른들의 그 모진 이기심과 비겁함 뒤에는 언제나 처절하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두려움이 숨어 있다는 것. 진아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그것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픈 이 세상의 진짜 민낯이기도 했죠. 진아는 말없이 다가가 바닥에 웅크려 통곡하고 있는 만석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 위에 자신의 흉터투성이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하얀 연고가 발려진 진아의 작은 손이 만석의 커다란 손을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던 거잖아요. 진아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한치의 떨림도 없이 깊고 단단했습니다. 이 땅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살리려고 사랑하는 사람 살려보려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발버둥 쳤다는 거 다 아니까. 억지로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은 평생 죄책감의 지옥에 갇혀 홀로 죽어가던 만석의 영혼을 구원하는 눈부신 빛과도 같았습니다.
만석은 진아의 작은 손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쥔 채 다시 한번 깊게 오열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두 영혼이 서로의 가장 골문 상처를 어루만지며 마침내 온전한 이해로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아는 만석의 굵은 눈물이 모두 마를 때까지 곁을 묵묵히 지키며 아주 오래도록 그의 굽은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헛간 밖의 양철 지붕 위로 굵은 빗방울이 후두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두 사람의 멍든 응어리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낡은 헛간의 어둠 속에서는 묘하게도 서글프고도 지독하게 따뜻한 흙냄새가 밤새도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그 낡은 헛간에서의 밤 이후로 시간은 또다시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진아가 정성껏 덮어준 검은 부엽토와 붉은 지렁이들 덕분에 죽어가던 배추밭은 하루가 다르게 푸른 생명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하얗게 굳어있던 땅은 어느새 촉촉한 물기를 머금었고 잎사귀들은 단단하게 결구를 틀며 제법 묵직한 속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에도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편안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평화롭던 산등성이 너머로 불길할 만큼 새까만 먹구름이 거대한 뱀처럼 스멀스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섬뜩하게 바뀌더니 코끝을 강하게 때리는 비릿한 물냄새가 온 밭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100년 만에 찾아온다는 끔찍하고도 기록적인 가을 폭우의 무자비한 서막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굵고 거센 빗줄기가 배추밭을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밭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땅속 깊은 곳까지는 미처 회복하지 못하고 단단하게 굳어있던 터라 엄청난 양의 빗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죠. 흙은 금세 질척거리는 진흙탕으로 변해버렸고 고랑 사이로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뿌리가 진흙 속에 완전히 잠겨버린다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배추들은 모조리 썩어 문드러질 것이 뻔했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밭으로 달려나온 만석은 그 처참한 광경 앞에 우비도 입지 못한 채 허망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다 끝났어. 하늘이 기어이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구먼. 만석의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찢겨나갔고 평생을 바친 일터가 끝장났다는 지독한 체념이 그의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일이면 농협 직원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이 땅에서 영영 쫓겨나게 될 끔찍한 현실. 만석은 굵은 빗방울이 사정없이 때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평생의 고집도 희망도 빗물에 씻겨 하수구로 처박히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센 빗소리를 뚫고 무언가 진흙탕을 짐승처럼 기어다니는 소리가 만석의 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흐린 눈을 비비고 고개를 든 만석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만석이 사준 투박한 까만 장화를 신은 진아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 구덩이 속을 미친 듯이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진아는 우비도 없이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거센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아무렇게나 달라붙어 있었지만
진아의 새까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죠. 진아는 맨손으로 끈적이는 진흙을 미친 듯이 파내며 고랑 끝으로 물기를 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겨? 나도 다 썩어 문드러졌어. 이제 다 소용없는 짓이여. 만석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진아는 흙 파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아의 귀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서운 천둥 소리보다 땅속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이 더 크고 또렷하게 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흙탕물에 갇혀 숨통이 조여진 배추 뿌리들이 살려달라고 피토하듯 캑캑거리는 그 소름 끼치는 이명. 과학적인 지식은 전혀 없었지만 진아는 지형의 미세한 기울기와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소리의 차이를 야생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이쪽 흙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내고 있어요. 진아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만석의 귓가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쪽으로 물길을 터야만 애들이 숨을 쉰다고요. 할아버지. 진아는 진흙범벅이 된 손가락으로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커다란 흙더미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오랜 세월 화학비료가 뭉쳐 시멘트처럼 가장 단단하게 굳어버린 둑이었습니다. 저 단단한 흙더미를 무너뜨려야만 밭에 고인 물이 산 아래 도랑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살 소녀의 맨손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거대하고 절망적인 벽이었죠. 진아의 손톱이 벌어지고 피가 섞인 진흙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흙더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요. 할아버지가 도와줘야 살릴 수 있어요. 제발요. 진아의 그 절박한 외침은 단순히 배추를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끝에서 길을 잃었던 자신을 걷어주고 따뜻한 장화를 내어준 늙은 농부를 향한 생명줄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죽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어린 소녀의 처절한 연대와 다짐이었죠. 만석의 흐린 눈동자에 번쩍하고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지독한 체념과 패배감이 진아의 그 뜨거운 절규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나뒹굴던 낡고 무거운 쇠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뼈마디가 부서질 듯한 힘으로 삽자루를 꽉 쥔 채 진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흙더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노인과 소녀가 끔찍한 폭우 속에서 온통 진흙 범벅이 된 채 땅에 숨통을 트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무거운 쇠삽으로 단단한 흙덩어리를 거칠게 찍어내리면 진아는 맨손으로 그 부서진 흙들을 미친 듯이 퍼내어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비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칼날처럼 때리고 진흙이 눈과 입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 근육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하며 미친 사람처럼 흙을 파고 또 팠습니다. 자신들을 버린 지독한 운명과 잔인한 세상에 맞서 싸우듯 젖먹던 힘까지 모두 쥐어짜냈습니다. 조금만 더, 이놈의 땅덩어리야. 제발 한 번만 비켜달란 말이여. 만석이 온몸에 체중을 실어 마지막으로 쇠삽을 흙더미 깊숙이 꽂아 넣고 거칠게 뒤로 젖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바위가 쩍하고 갈라지는 듯한 둔탁하고 묵직한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시멘트처럼 굳어있던 거대한 흙더미의 한가운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가장 깊게 막혀있던 물길의 끝이 시원하게 터져버렸습니다.
밭고랑 사이를 가득 채우며 찰랑거리던 시뻘건 흙탕물들이 무너진 틈을 타고 산 아래를 향해 폭포수처럼 무섭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콸콸콸 쏟아지는 물소리는 마치 그동안 억눌려 있던 밭의 깊은 체증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물길이 빠져나가자 흙탕물 속에 잠겨 허우적대던 배추들이 다시 꼿꼿하게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싸하고 사정없이 쏟아지는 빗소리 사이로 죽어가던 밭이 마침내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온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아와 만석은 물이 빠져나가는 그 거친 소용돌이를 너끌 잃고 바라보며 진흙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엉망이 되어 있었죠. 만석이 가쁜 숨을 헐떡이며 옆에 쓰러진 진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아의 까만 얼굴에는 진흙과 빗물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엉망으로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덜덜 떨리는 입술 사이로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가장 환하고 벅찬 미소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미소를 마주한 순간 만석의 굳게 다물린 입술에서도 기어이 커다란 오열이 터져버렸습니다. 만석은 진흙투성이인 두 팔을 뻗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진아의 좁은 어깨를 아주 꽉 끌어안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 끝으로 내몰렸던 늙은 노인과 어린 소녀,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두 영혼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미친 듯이 웃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밭을 가득 채운 것은 잔인한 비바람의 냄새가 아니라 거센 폭풍우마저 이겨낸 지독하게 끈질기고 아름다운 흙냄새였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옷을 갈아입고 어느새 코끝이 찡해지는 초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차가운 새벽 서리가 밭고랑 위로 하얗게 내려앉은 맑고 시린 아침이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끔찍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충청도의 외진 배추밭. 그 모진 폭우와 지독한 절망을 견뎌낸 땅 위에는 이제 눈이 부시도록 푸르고 단단한 생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머리통보다 훨씬 크고 묵직하게 자라난 배추들. 그 푸른 잎사귀들은 칼바람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밭의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커다란 대형 트럭 한 대가 우렁찬 엔진 소리를 내며 서 있었습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배추들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 산더미처럼 트럭 짐칸으로 실려 올라가는 중이었죠. 수십 명의 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뿜어내는 하얀 입김이 겨울 아침의 공기를 뜨겁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영감네 배추가 올해 근방에서 제일 실하고 아주 속이 꽉꽉 찼네. 배추의 밑동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던 도매상의 얼굴에 아주 만족스러운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는 잎사귀 하나를 툭 뜯어 입에 넣고 씹더니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뭘 그리 입 아프게 떠드는겨. 내가 아주 뼈를 갈아 넣어서 키운 자식 같은 놈들이여. 만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퉁명스러웠지만 그의 탁한 눈가에는 아주 깊고 따뜻한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조급함과 두려움이 씻겨 내려간 늙은 농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단단해 보였죠. 비료를 쏟아붓지 않고 땅이 제 스스로 숨을 쉬며 길러낸 배추는 크기만 뚱뚱한 예전의 배추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뿌리부터 단단하게 차오른 진정한 자연의 결실이었죠. 그리고 그 밭의 한가운데에는 만석이 사준 투박한 까만 장화를 신은 진아가 부지런히 밭고랑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끔찍했던 흉터는
이제 단단한 굳은 살이 되어 진아의 작은 손을 더욱 야무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아가 무거운 배추 밑동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릴 때마다 밭에서 피어오르는 건강하고 쌉싸름한 흙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스쳤습니다. 하얗게 소금기가 끼어 매일같이 비명을 지르던 땅은 이제 검고 촉촉한 얼굴을 한 채 아주 평온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커다란 배추를 가슴에 꽉 품은 채 맑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쓸모없는 짐짝으로 버려졌던 18살의 가출 소녀. 그녀는 이 병든 땅을 맨손으로 파헤쳐 살려내며 갈기갈기 찢어졌던 스스로의 상처도 함께 치유해낸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시끌벅적했던 인부들과 대형 트럭이 모두 떠난 텅 빈 밭에는 차가운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만석은 낡은 평상에 걸터앉아 도매상에게 갓받아온 두툼한 현금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돈은 결코 벼락부자가 될 만큼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산더미처럼 쌓여 만석의 숨통을 조이던 농협빚을 간신히 모두 갚고 나면 내년 봄에 갚을 일굴, 작은 종잣돈 정도만 남을 돈. 그저 내일도 오늘처럼 정직하게 땀을 흘려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아주 뻔하고 빠듯한 현실의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에게 이 돈 봉투는 평생 흙을 파서 만져본 돈 중에서 가장 무겁고 눈물나게 값진 것이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기다림과 정직한 땀방울로만 일궈낸 생명의 대가였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쫓기듯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깊은 안도감이 만석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만석이 봉투 속에서 빳빳한 지폐 몇 장을 주섬주섬 꺼내어 거친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만치 헛간 앞에서 언손을 호호 불며 서성이는 진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군뱅이 같은 녀석아. 날도 찬데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당장 이리 안 와. 진아는 만석의 벼락 같은 호통에도 조금도 겁먹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평상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짐승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눈치를 보았겠지만 이제 진아는 달랐습니다. 만석의 그 거칠고 투박한 말투 뒤에 숨겨진 서툰 다정함과 깊은 걱정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거 받아. 만석이 진아의 꼬질꼬질한 점퍼 주머니 속으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두꺼운 종이 뭉치 하나를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진아가 깜짝 놀라 주머니 속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어둠 속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읍내 시장 어귀에 있는 작은 야간 학교의 검정고시반 등록 안내 전단지와 두꺼운 문제집이었습니다.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내 밭을 가려면 중졸도 못한 그 텅 빈 머리통으로는 어림도 없어. 읍내 학원비 넉넉하게 끊어줄 테니까 가서 글자라도 좀 똑바로 배워와. 만석은 일부러 진아의 시선을 휙 피한 채 먼 산을 바라보며 딴청을 피우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그 더러운 짐 다 싸서 안 채 큰 방으로 기어들어와. 겨울바람이 칼날 같은데. 그 얼어 죽을 헛간 구석에서 알아누우면 약값이 더 들어서 내가 아주 성가셔서 못 살아. 그 무뚝뚝한 호통은 평생을 외롭고 거칠게 살아온 늙은 농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절박한 가족의 고백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단 한 번도 불을 지피지 않고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커다란 방.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시리고 아픈 공간을 비로소 진아에게 온전히 내어주겠다는 묵직한 뜻이었죠.
진아는 손에 쥔 검정고시 전단지와 빳빳한 지폐를 멍하니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커다란 눈망울에 뜨거운 눈물이 순식간에 차올라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모질게 쫓겨나던 그 끔찍했던 밤 얇은 주머니에 구겨 넣어졌던 푼돈의 처절한 서러움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짐짝 취급을 받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굶주린 짐승처럼 떠돌던 그 무서웠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 진아의 주머니에 들어온 이 늙은 농부의 투박한 지폐 옹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아의 목소리가 울음에 왈칵 겨워 형편없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진짜 저 안 쫓아내실 거예요? 저 밥도 많이 먹고. 아직 반일도 서툰데 진짜로 제가 여기 큰 방에서 계속 자도 돼요? 만석의 주름진 귀끝이 매서운 겨울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밀려오는 쑥스러움 때문인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따 시끄러워. 남의 말에 토 달지 말고. 당장 짐이나 챙겨. 방구석에 고기 반찬 다 식어 빠지기 전에 빨리 손 씻고 안으로 들어오란 말이요. 만석은 괜한 헛기침을 아주 크게 내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획등 돌려 낡은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굽은 등 뒤로 묘하게 다정하고 뭉클한 안도의 한숨소리가 섞여 흘러나오고 있었죠. 진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세상에 버려졌다는 지독한 슬픔과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캄캄한 떠돌이 생활의 끝에서 마침내 나를 보호해줄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죠. 진아의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흙바닥 위로 툭툭 떨어져 아주 깊고 고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한참을 실컷 소리내어 울고 난 진아가 빨개진 코를 훌쩍이며 밤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청도의 깊은 산골짝 밤하늘에는 겨울 별들이 쏟아질 듯 보석처럼 투명하고 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주머니 속의 돈과 전단지를 소중하게 심장, 언저리에 꼭 움켜쥔 채 처음으로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아이처럼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아가 눈을 감고 찬 공기를 가슴 깊이 아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독한 화학 약품 냄새가 완전히 거친 푸른 밭에서는 쌉싸름하고 건강한 흙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기어이 새로운 생명을 품어내는 가장 거룩하고 묵직한 땅의 위대한 채취였습니다. 빨리 안 오고 거기서 못하는겨. 고깃국 다 식어 자빠졌어. 집안에서 들려오는 만석의 쩌렁쩌렁한 호통소리가 맑은 밤 공기를 가르고 마당 가득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지금 당장 씻고 가요, 할아버지. 진아가 흙 묻은 까만 장화를 경쾌하게 끌며 만석의 목소리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무참히 버려졌던 늙고 조급했던 농부와 굶주렸던 어린 소녀,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머무는 낡은 흙집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꺼지지 않을 포근한 밥 짓는 냄새가 온기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꽁꽁 언 땅을 녹이고 다시금 다정한 새싹을 틔워낼 그들만의 끈질기고 따뜻한 봄이 벌써부터 그 깊은 흙 속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가장 척박하게 메말랐던 땅에서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기어이 따뜻한 새싹은 돋아납니다. 만석과 진아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쌉싸름하고 다정한 흙냄새가 오늘을 묵묵히 견뎌내신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 끝에도
작고 포근한 위로로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가슴 시린 겨울날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끈질기고 다정한 봄이 움트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